혹시 요즘도 이러세요? 밤에 누웠는데 갑자기 계산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통장에 얼마지? 이게 몇 년이나 버텨줄까? 나중에 몸이라도 아프면 계산을 해도 마음이 안 놓여요. 다 더해봐도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숫자는 있는데 왜 자꾸 무서운 걸까요? 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노후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 진짜 이유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 있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더 모을수록 더 불안해지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마음의 정체가 보일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밤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천천히 같이 가보겠습니다. 박 씨는 올해 72이에요. 퇴직한 지는 벌써 7년이 됐고요. 아내와 둘이 살고 있어요. 자녀들은 각자 가정을 꾸렸고 명절에나 얼굴을 보죠. 겉에서 보면 별 문제 없어 보여요. 연금도 나오고 건강도 나쁘지 않고 집도 있어요. 근데 박 씨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 생각이 들어요. 이 돈이 언제까지 버텨줄까? 아내가 아직 건강하니까 다행이지. 근데 둘 중 하나가 아프기 시작하면 병원비가 얼마야? 요양원이 한 달에 얼마라더라? 계산을 해봐요.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계산을 다 해놓고도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그 느낌이 안 와요. 밤에 잠들기 전에 또 계산하고 있어요. 아까 한 계산인데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한테는 말 못해요. 걱정시키기 싫으니까 혼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매일 밤. 맞아요. 박 씨처럼 혼자 속으로 계산하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말하기 어렵잖아요. 가족한테도 내가 왜 이러지 싶기도 하고 부족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불안해야 하나. 근데 있잖아요. 그 마음 전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잠깐 두 번째 분 이야기도 들어보시겠어요? 이 씨는 68이에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지 이제 3년이 됐어요. 혼자 살고 있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서울에 있고요. 처음 혼자 됐을 때는 슬픔이 컸어요. 근데 요즘은 슬픔보다 이게 더 무겁대요. 아들한테 짐이 될까봐. 그게 제일 무서워요. 내가 아프면 걔가 다 감당해야 하잖아요. 가끔 아들이 전화하면 엄마 건강해? 이러거든요. 그 말이 고맙기도 한데 아프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몸에 조금만 이상해도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병원을 가야 하는데 검사비가 얼마지 이 생각부터 나고 괜찮겠지 싶어서 그냥 버텨요. 근데 또 밤에 누우면 내가 왜 이러고 있나? 혼자 이러고 있어요.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박 씨도 이 씨도 틀린 게 없어요. 불안한 게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 씨가 통장 잔고를 2배로 늘린다면 걱정이 반으로 줄까요? 이 씨가 더 건강해진다면 자녀 걱정이 사라질까요? 글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돈이 더 생겨도 더 무서워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몸이 좋아져도 언제 또 아플지 싶은 분들도요. 이게 바로 노후 걱정이 돈 문제가 아닌 이유예요. 그 진짜 심리적 구조, 지금부터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솔직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걱정해서 해결된 일이 얼마나 되세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걱정을 했더니 그 일이 안 일어났다. 걱정을 했더니 더 잘 준비됐다. 이런 경험,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걱정한 일들 중에서 실제로 그대로 일어난 경우 얼마나 됐을까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 중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는 15%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해요. 나머지 85%는 결국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나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견딜만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걱정을 붙잡고 사는 걸까요? 그렇다면 왜 하필 노년에 이 걱정이 더 커질까요? 젊었을 때는 어떻게든 할 수 있었거든요. 몸이 안 좋으면 더 열심히 일하면 됐고, 돈이 부족하면 더 벌면 됐어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움직여서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그 감각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수입이 끊기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 바로 이게 노후 걱정의 진짜 뿌리예요. 근데 여기서 좀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걱정을 많이 하면 오히려 더 취약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뇌는 실제 위험과 상상 속의 위험을 잘 구분하지 못해요. 밤마다 아프면 어떡하지를 반복하면 뇌는 그게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반응해버려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수면이 방해받고 면역력이 낮아지고 결국 걱정 때문에 몸이 더 쉽게 망가질 수 있다는 거죠. 걱정해서 건강을 지키려다가 걱정 때문에 건강을 잃는 역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구분. 사실 이건 심리학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이걸 이미 정확하게 꿰뚫어 본 사람들이 있어요. 전쟁터에서, 감옥에서, 황제의 자리에서,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이 남긴 말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닿아요. 다음 이야기 들어보시겠어요?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좀 낯설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노예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자유가 없었어요. 주인이 시키는 걸 해야 했고, 어느 날 주인이 일부러 다리를 꺾어버렸대요. 평생 다리를 절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남긴 말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마음에 새기는 말이 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에픽테토스는 딱 하나를 평생 강조했어요.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일이 있다고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것. 이게 다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내 생각이고, 내 반응이고, 내 선택이에요. 반대로 통제할 수 없는 건 내 몸이 언제 아플지, 자녀가 어떻게 살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이건 내 손밖에 있어요.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는 것은 스스로를 노예로 만드는 것이다. 맞아요. 노예였던 사람이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박 씨한테 대입해 볼게요. 박 씨가 통제할 수 없는 것, 몸이 언제 아플지, 노후 자금이 충분한지, 자녀가 도와줄지, 이건 손밖에 있어요. 근데 박 씨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지금 오늘을 어떻게 보낼지, 아내와 어떤 대화를 나눌지, 무엇에 감사할지, 이건 온전히 박 씨 것이에요. 밤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걱정이었던 거죠. 그런데 에픽테토스는 노예였잖아요. 나처럼 가진 것도 없고 자유도 없으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떨까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 제국 전체를 다스린 황제예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 중 하나였죠. 근데 이 사람도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어요.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역병이 돌았고, 아끼는 사람들이 먼저 죽어갔어요. 황제도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황제도, 노예도, 둘 다 같은 말을 한 거예요.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가진 것과 처지가 달라도 이 지혜는 똑같이 작동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얼마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예요.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안 따라오는 것. 근데 있잖아요. 동양에도 비슷한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훨씬 더 따뜻한 방식으로요. 노자는 중국의 철학자예요. 도덕경이라는 책을 남겼는데요. 거기서 노자는 이런 말을 해요. 무의, 억지로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강물이 흘러가듯, 구름이 움직이듯, 억지로 막거나 바꾸려 하지 말고, 그냥 흘러가게 두라는 거예요. 노후 걱정에 대입해보면요. 걱정이 올라올 때, 그 걱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아, 또 왔네. 하고, 그냥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걱정 때문에 더 힘든 이유가 있어요. 걱정을 없애려고 더 애를 쓰기 때문이에요.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걱정하지 말자. 정신 차려. 이렇게 밀어내려 할수록 걱정은 더 크게 돌아와요. 노자가 말한 무의는 이거예요. 걱정이 흘러올 때 싸우지 말라고. 그래, 왔구나. 나한테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구나. 그렇게 바라보면 걱정은 스스로 지나가요. 강물처럼요. 에픽테토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리고 노자, 동서양을 시대를 넘어서 이분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어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지 말라고, 걱정과 싸우지 말고, 흘러가게 두라고,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그 마음 잘 압니다. 말은 쉽죠.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철학자들의 말이 너무 멀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2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이 지혜들은 거창한 깨달음을 얻어야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밤 침대에 누운 채로 딱 3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오늘 밤 당장 해보실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을 알려드릴게요. 거창하지 않아요. 운동화 신고 나갈 필요도 없고 뭔가 새로 살 필요도 없어요. 침대에 누운 채로 메모지 한 장, 볼펜 하나,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딱 3분이에요. 3분 안에 오늘 밤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믿기 어려우시죠? 한번 같이 해보세요. 메모지를 꺼내서 가운데에 줄을 하나 그어요. 왼쪽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쓰고, 오른쪽에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써요. 그리고 지금 머릿속에 맴도는 걱정들을 하나씩 꺼내서 어느 쪽인지 적어봐요. 몸이 갑자기 아프면 어떡하지? 오른쪽이에요. 내가 어쩔 수 없는 것. 내일 병원 예약을 해야겠다. 왼쪽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적었으면 오른쪽 칸을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봐요. 이건 내 손밖에 있어. 오늘 내가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오늘 밤은
내려놔도 돼. 그 말을 하고 오른쪽 칸을 조용히 접어요. 찢어도 돼요. 물리적으로 접거나 찢는 행동이 뇌한테 신호를 보내거든요. 이건 내가 오늘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이 신호가 생각보다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예요. 눈을 감고요. 지금 머릿속에 걱정이 올라오면 이렇게 상상해봐요. 걱정이 강물 위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이라고요. 아, 또 왔네. 노후 걱정이 왔구나. 싸우지 말고,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바라봐요. 그래, 흘러가라. 그 나뭇잎이 강물 따라 멀어지는 걸 그냥 보는 거예요. 1단계 알아채기. 아, 지금 걱정이 올라왔구나. 2단계 이름 붙이기. 이건 노후 돈 걱정이네. 이건 자녀 걱정이네. 3단계 보내기. 그래, 오늘 밤은 흘러가도 돼.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어요. 걱정이 자꾸 다시 돌아오고 나뭇잎이 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것 같고 그래도 괜찮아요. 다시 하면 돼요. 또 왔네. 흘러가라. 이걸 반복하다 보면 걱정과 싸우는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함께 있으면서도 평온할 수 있는 게 목표예요. 맞아요.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걱정에 삼켜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예요. 오늘 하루 중에서 딱 하나만 떠올려 봐요. 좋았던 것, 작은 것도 돼요. 따뜻한 밥 한 끼, 마음에 드는 하늘, 웃긴 TV 프로그램 하나. 오늘 이게 좋았다. 딱 하나예요. 억지로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오늘 이게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잠들기 전 딱 1분. 오늘 좋았던 것 한 가지 떠올리기. 말로 해도 되고 속으로 해도 되고 메모지에 써도 됨. 크든 작든 상관없음. 매일 다를 수 있음 그래도 됨. 왜 이걸 하냐고요? 우리 뇌는 마지막에 떠올린 것을 더 오래 기억해요. 잠들기 직전에 걱정을 떠올리면 뇌가 그걸 붙잡고 자는 동안에도 처리하려 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한 거예요. 근데 잠들기 직전에 오늘 좋았던 것 하나를 떠올리면 뇌가 그걸 마지막 신호로 받고 조금 더 편안하게 쉬어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뇌한테 오늘의 마지막 인사를 바꿔주는 거예요. 걱정 대신 오늘의 것 하나로요. 2칸 쓰기, 걱정 흘려보내기, 오늘의 것 한 가지, 이 3가지. 오늘 밤 다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만 해보셔도 충분해요. 그리고 내일 밤 또 하나.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분들한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분들 다들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걱정 때문에 밤을 설친 날도 있었을 거고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품고 있던 날도 있었을 거예요. 그 마음을 저도 잘 압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걱정이 많다는 건 그만큼 삶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 살고 싶기 때문에 그 마음이 걱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걱정이 많다는 건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아직 더 잘 살고 싶다는 마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노후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정신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불확실성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다만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 걱정을
어떻게 바라볼지, 어떻게 다룰지, 그걸 조금씩 연습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도 돼요. 오늘 밤 조금, 내일 밤 조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천천히. 박 씨 기억하시죠? 매일 밤 같은 계산을 반복하던 분, 그리고 이 씨, 아들에게 짐이 될까봐 혼자 버텨온 분, 두 분 다 오늘 밤만큼은 조금 다르게 주무시면 좋겠어요. 계산 대신 메모지 한 장, 걱정 대신 오늘의 것 하나, 그것만으로 오늘 밤은 충분해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또 하루가 있어요. 그걸로 됐어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사실 더 깊은 곳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노후 걱정의 뿌리를 파고들다 보면 결국 하나의 질문을 만나게 돼요. 나는 언젠가 죽는다. 이 생각, 무섭죠? 외면하고 싶죠? 근데 있잖아요. 이 생각을 제대로 마주한 사람들이 오히려 오늘을 가장 편하게 살더라고요. 무서워서 피하던 그 생각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가장 강한 힘이 됐어요. 무거운 주제처럼 들리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오늘 영상보다 훨씬 더 따뜻한 이야기예요. 오히려 보고 나면 오늘 저녁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다음 주에 꼭 같이 봐요. 구독 버튼 눌러두시면 올라오는 즉시 알림 받으실 수 있어요. 기다려주세요.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마음이 따뜻해요. 혼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지금 이 순간 혼자가 아니에요.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지금 이 영상 앞에 함께 앉아 있어요. 오늘 밤 조금 편히 주무세요. 내일 아침 또 봬요. 오늘도 달빛 마음 꽃간이었습니다.